인과 보응이 나옵니다. 인과 먼저 볼게요. 자, 씨앗이 과보를 낳는다. 이게 인과예요. 인과. 인과라고 해도 그냥 말 하나가 딱 떨어집니다. 인과. 보응은요. 근데 이렇게 씨앗이 반드시 결과를 낳는 거를 지금 보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당한 과보가, 그러니까 합당한 과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죄를 1이나 졌는데 벌을 100을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응당한, 마땅한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과 응보, 인과 보응 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뉘앙스 차이지.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인과 보응을 중시합니다. 인과 보응. 왜냐하면 그 전에 인과 응보 그러면 우리가 이미 좀 고정화된 이미지가 생겨버리니까 그냥 내용이 다른 건 아니지만 인과작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인과 보응이라는 거는. 그래서 씨앗인자 보죠. 씨앗은 뭘까? 이런 게 요만한 게 씨앗인데, 자, 씨앗이 터지면서 싹이 나죠. 씨앗이 터지면서. 이걸 보고 옛날 분들이 여기는 씨앗입니다. 씨앗. 동그란 거, 네모난 거 예전에는 그 중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골문 가면 동그란 것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전서에서 네모난 게. 그래서 그 각골문 차원에서 이미 동그란 거, 네모난 거 막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의미를 보면 씨앗이잖아요. 그럼 씨앗이 동그랗잖아요. 그 씨앗이 안에서 뭐가 계속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졌죠. 그러니까 씨앗은요, 자체적으로 뭔가 자기 내부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그러니까 터지죠. 안에서 뭐가 터트린 거죠. 밖에서 깬 게 아니잖아요. 안에서 터져 나온 거지. 그게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복을 지어 놓으면 그게 힘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놈이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낼 때까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지고 자라서 결과물을 내더라. 이게 각골문에서는요, 이래요. 이게 그 열매 과자입니다. 열매를 강조한 거예요. 요게 이제 내려오면서 열매를 딱 이렇게 그 밭전자 모양으로 그렸고요. 밑에 나무죠. 나무 목자죠. 나무에 열매가 맺히더라. 씨앗이, 그럼 지금 씨앗인데요. 이 씨앗이 자라가지고, 그렇죠?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까지 열리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이게 인과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 행위를 해놓으면 반드시 이게 자라가지고 결과를 맺더라. 그런데 그게 뭐 터무니없는 결과를 맺는 게 아니고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응당한 과보를 받는다. 이게 보응입니다. 인과에서 이미 설명은 다 했어요.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자, 이제 보응으로 가볼까요? 보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수갑을 의미한다. 수갑 앞에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붙잡아가지고, 이게 손이죠. 손으로 사람을 붙잡아서 이 손을 여기다 수갑에 딱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범죄는 반드시 잡힌다. 이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과보는 반드시 온다. 그 인에서 반드시 열매가 열리듯이 반드시 과보. 내가 씨앗을 뿌려놨으면 과보가 온다. 자, 대종사님이 설명하실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봄, 여름 쪽, 양기가 자라는 쪽이 있고 가을, 겨울 쪽, 음기가 쪼그라드는 기운이 음기입니다. 발산기가 양기고요. 봄 지나서 지금 이게 봄이면 춘분 지나서 이제 하지 되면 발산력이 크죠. 커지죠. 그럼 음이 쪼그라들어요. 양이 커지면.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중심점에서. 여기 지금 순양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양이 이만큼, 음이 이만큼이잖아요. 여기를 보시면요. 음이 이만큼이면 양이 이만큼이잖아요. 양이 늘면 음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양기가 이렇게 커지면 음이 쪼그라들었다는 거고요. 음이 이렇게 커졌다면 양기가 쪼그라든 거예요. 그럼 여기가 겨울이죠. 동지죠. 동지 지나서 지금 우리도 가고 있죠. 다시 이제 낮이 길어지고 있죠. 이게 자연현상으로 너무 또렷한 게요. 낮밤 길이가 지금 이게 다시 길어지는 거예요.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했다가 낮밤 길이가 똑같아요. 춘분, 추분은. 이제 낮이 제일 길어지면 하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있는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우주 이치를. 우주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은 선변이고 플러스변이고 이쪽이 악변이면요. 여기는 은혜 쪽, 이쪽은 해로움 쪽이면
은혜의 씨를 뿌려놓으면 봐라 이거죠. 점점 커져서 결과를 맺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여기도 작은 씨 하나 뿌려놨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결과를 맺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과 보응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자란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제 응으로 가보시면 보는 과보를 받는다는 거고요. 응은 응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응당하다. 여기 보시면 새입니다. 새. 요게 예. 이렇게 새. 예. 요 새, 요게 새 추자죠. 예. 새를 말합니다. 새. 새인데 요게 사람이요. 사람이 부리는 새를 말해요. 사람이 부리는 새다. 여기 사람 인자가 있죠. 사람이 부리는 새. 예, 응자가 사람이 부리는 새.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이 새를 부리면서 그렇죠? 먹이를 줘가지고 부리고 있는. 이게 매예요, 매. 그러니까 해동청 이런 걸 그 매응자입니다. 매. 그러니까 매라는 건 길들인 새죠. 내가 지금 사냥을 잘 사냥 잘해오면 먹이 조금 주고 먹이 조금 이렇게 해서 길들이는 새를 말해요. 그래서 이 응한다는 걸 부르면 바로 오겠죠. 그 매랑 그 주인과의 그 관계는 완전히 지금 뭐 있죠. 눈빛만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사이가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는 게 응한다는 거에 그 정도의 매와 그 매 주인과의 그 뭐죠? 호응 그 정도의 상응을 하고 있다. 이게 응할응자입니다. 바로 응한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부르면 바로 응한다. 이게 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 응한다는 건데 보응에서는요 응당하다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곧장 응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응하다에서 온 이제 응당 그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랬으면 반드시 응당 과보를 받게 된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부르면 반드시 오듯이 예. 이런 짓을 했으면 응당 이런 과보를 받게 된다.